안녕하십니까. 저는 2부의 첫 번째 톡톡 콘서트 나만의 교육과정 레시피 만들기 사회를 맡은 대구 성화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문미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학생 패널 3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지금 제 옆에는 멋지고 예쁜 대학생 3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3분은 고교학점제를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고교학점제에 준한 학생 중심 선택 교육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험이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준 대학생들의 각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배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교학점제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고교학점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낯설 텐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그럼 채윤 학생. 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의 대학교의 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학생 스스로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나가는 교육제도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고교학점제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채윤 학생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과목을 신청하거나 졸업을 위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비슷하여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죠. 대학교 시스템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매력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자신이 선택한 만큼 그 과목에 대한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과목 선택의 다양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배진영 학생? 제 때는 선택 과목 수가 많지 않았는데 네. 요즘 고등학생들은 선택 과목 수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그런 선택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은 많이 되겠지만. 네. 그럼 김동근 학생은? 저도 과목의 그런 선택이 다양화가 되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수적으로 그렇게 수학해야 되는 과목도 있겠지만 사실상 자기 진로에 연관되는 조금 더 많은 과목들이 있게 되면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수업에도 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생분들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진 않습니다. 고교학점제에 준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토크 콘서트의 주제가 나만의 교육과정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토크 콘서트의 주제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교육과정이란 고등학교 3년간에 이수해야 할 과목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목뿐만 아니라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와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결국 교육과정이란 고등학교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세 분들이 자신을 위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과거 고등학교의 경험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 계신 세 분의 나만의 교육과정 레시피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김동근 학생부터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자, 김동근 학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학년도 2월에 이제 상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동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곧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실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고등학교 생활을 조금이라도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보게 될 텐데 지금 PPT 자료를 함께 보면서 같이 저희 고등학교 생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목은 경험의 중요성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배정받았을 때 집에서 거리가 꽤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배정받아 아는 친구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통학도 힘들어서 초반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친구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 한 일주일 정도 왕복해보니 통학도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와는 다른 일과에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며 새롭게 맞이한 고중수업, 보통 중학교에서는 이제 한 4시쯤 되면 마치고 집에 가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고중수업이라는 게 생기죠.
뭐 중석을 하고 나면 석식을 먹고 그리고 야자 그리고 조금 더 한다면 신자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고 하루 전체를 거의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는 점이 초반에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매일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다 보니 자율학습에 서서히 적응해 나갈 수 있었고 더불어 중학교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학습에 대한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학 후에 여러분들도 초반엔 환경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학생 여러분들도 저처럼 금방 적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만 해도 특별한 장래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의과대학을 목표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폭넓은 경험, 즉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굉장히 알찬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삶에서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각종 다양한 분야의 많은 활동에 방설임 없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활동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진로 집중 맞춤형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 제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리 실험이나 생명과학 실험, 그리고 고급 수학 등 학교에서 시행되는 거의 모든 소인수 심화 수업에 참여해보며 저에게 맞는 진로는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더 흥미가 가고 어떤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분야에 유독 관심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저는 이제 화학과 그리고 생명과학과 관련된 창체 및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와 비슷한 흥미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관심 과목들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독서 활동 그리고 자료조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외부 강사, 초청, 진로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사나 또는 의학 연구자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길이 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후 가장 중요한 저희 진로 목표를 바라보며 학업과 수능에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꼭 의과대학이 아니더라도 이제 공학자나 또는 뭐 수학자나 경제학자나 그런 다양한 직업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목표 설정 후에 학업과 수능에 꼭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 마지막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김동근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생활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학교 때와 다른 고등학교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 것이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머지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적응이 잘 되셨나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예, 아마 다들 초반에는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동근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이 궁금한 점들은 나머지 두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들어본 다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채윤 학생께서 나만의 교육과정 레시피 만들기 준비하셨는데요. 김채윤 학생의 내용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PPT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비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김채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학생분들이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의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지금과 달리 풋풋하고 똘망똘망하죠? 이때의 저도 지금의 여러분처럼 고등학교에 대해 많은 근심 걱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적어도 반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생각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하면 덜컥 겁부터 나고 고등학교 공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죠. 물론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매번 시험 기간마다 쪽잠을 자가며 공부하기도 했고 고3 때는 모든 공부가 끝날 수능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출소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칠판에 적어놓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엔 원하던 학교로부터 제 고등학교 3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께 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하고 싶은 게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게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았죠. 하고 싶은 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활동을 직접 경험한 후 미래를 설계하고 싶었던 저는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선생님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사소한 질문도 정성을 다해 대답해 주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깊이 감동받고 교육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교내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초등학생 친구나 또래 친구를 가르쳐보며 교육을 넘어 누군가를 돕는 일을 더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요양원이나 의료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또한 물리학과 생명과학을 특히 좋아했던 저는 일상생활에 깊게 스며들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창체 동아리를 만들어 부장을 맡아 활동을 이끌었고 다양한 기술의 원리로 사용된 이론에 대해 배우며 과학 현상을 활용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아주 멋있겠다고 생각했죠. 또한 제가 나중에 어떤 직종에서 일하게 되든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세계적인 여러 사회적 이슈를 다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활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교내 모의인 활동을 기획하여 준비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학과 의료 분야 직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가지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에 매력을 느껴서 관련된 교회 활동에도 참가하며 사회적 이슈를 보는 눈을 넓혀 나갔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경계를 두지 않고 참여하며 제가 얻은 답은 사람들을 돕는 기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였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은 무엇보다도 의료 행위에 쓰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의공학의 매력을 느낀 거죠. 하고 싶은 것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는 선택 과목으로 과학과제 연구라는 수업을 수강하며 의공학과 관련해 학교를 다니며 하기 어려운 실험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조금이나마 경험해보며 전문적으로 의공학에 대해 배우게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는 왜 있는 걸까요? 모든 교육과정과 활동 하나하나가 대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니다 보면 고등학교를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대학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여러분은 아직 경험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을 거고 여러분은 지금 사람이 서 있는 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더 배워보고 싶은 것에 대해 고민하며 여러 학문을 접하게 돼요. 대학교부터는 아직 저도 잘 모르지만 선배들을 보면 더 공부하거나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깊게 다루거나 여러 분야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졸업 후에는 앞으로의 생활이나 가치관을 고려해서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나가겠죠. 행복한 삶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안에 단계들이 있을 거고 고등학교는 그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고등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학교에서 경험한 것에서부터 영감을 얻어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길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채은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중학생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배진영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배진영 학생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덕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경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배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 생활을 학년별로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비 고등학생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에 적응하려고 애썼습니다. 중학교를 멀리서 졸업해 아는 친구도 하나 없었고 중학교 때와는 완전 다른 그런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진로가 없어서 사회, 과학, 인문, 이런 다양한 분야의 모든 분야의 대회, 공모전 등등에 다 참가하려고 했고 놓치는 것
이런 놓치는 거 하나 없이 모두 다 챙기려고 했던 태도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야자, 심자, 그리고 저는 기숙사까지 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학교에 길게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학년이 된 저는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제 꿈을 설계해 나왔습니다. 정보와 경제 등 다양한 관심 있던 과목들을 수강 신청해서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고 수학 동아리에 참여해서 공모전 참가, 축제 부스 운영, 그리고 뭐 교내대 운영을 하기도 하였고 교내 교회를 가리지 않고 명사 초청 강연이나 멘토 멘티 활동에 참여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프로그래밍과 생명과학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영상의학과 의사라는 꿈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학년 때는 이전처럼 많은 대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국어 과목을 신청하는 대신에 고급 수학이나 고급 화학 같은 그런 소인수 과목에 참여하였고 어쨌건 수능을 집중하면서도 제 학교 안에서 제 진로와 맞는 활동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에 투자하여서 이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께서 자신의 고등학교의 경험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긴 하겠지만 다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거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좀 기특한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여기 세 분께서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의 짧은 시간에 이런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세 분들의 공통점이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채은 학생은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갔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한테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느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세 분의 내용을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자, 먼저 제 옆에 있는 김동근 학생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로 집중 맞춤형 수업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외부 강사 초청 진로 특강, 소인수 강좌, 독서 활동과 같은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은 활동을 해봤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인수 심화 과목을 수강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소인수 심화 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 네. 이제 13명 정도, 13명 이하 정도 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반을 하나 구성해서 이제 학교에서 본래 교육과정 내에서 배울 수 없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수업과 비슷한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학 실험, 그리고 고급 수학, 그리고 생명과학 실험 등등 많은 것을 수강했는데 그것을 배우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다른 예를 들면 수학에서 현재 교육과정에 없는 벡터의 외적이라든가 행렬 이런 것들을 배워보면서 조금 더 과목에 대한 흥미도를 높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저는 활동이 조금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교에서 교과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교과라는 것은 즉 학교 수업과 성적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비교과 활동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교과가 조금 비중이 낮아지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비교과 활동을 경험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과 활동을 지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과 지식이 함께 있어야지 혹시 만약에 경험만 존재하고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경험에서 배워나갈 게 없겠죠. 하지만 경험이 없고 지식만 있으면 또 약간 경험해보지 못하면 지식을 적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경험과 지식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활동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불어서 교과 활동도 가장 중요시해서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동근 학생은 소인수 강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교과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진학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근 학생만 수강한 게 아니라 여기 김채윤 학생이나 배진영 학생도 다양한 소인수 강좌를 수강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소인수 강좌뿐만 아니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그다음에 꿈창작 캠퍼스, 온라인 공동 캠퍼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다양한 과목들을 많은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랑은 조금 좀 다른가요? 좀 더 다양해졌나요? 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학생 자신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과 수업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는 없겠죠. 교과가 기본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 김채윤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윤 학생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었다고 했는데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결국 의고강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의고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다니는 학과와 밀접한 고등학교 때 과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공학이란 말 그대로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의학과 공학, 자연과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의료영상, 의료기기, 진단치료기기 및 첨단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분야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1학년이라서 전공을 배워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원자핵을 다루는 분야니까 아무래도 물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필수 교양도 물리와 수학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자를 다루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쓰이다 보니까 코딩이나 정보 과목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의공학과 관련된 학과에 있어서 이제 과거로 돌이켜 보면 이러한 과목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세 분의 이런 팁들이 도움이 돼서 고등학교 때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더 선택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배진영 학생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진영 학생도 여기 있는 두 분과 마찬가지로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처음에 고민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모전이라든지 명사 초청 강연, 그 다음에 멘토 멘티 활동 이런 것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영상의학과 의사라는 꿈을 갖게 해주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팀을 짜서 파이썬을 이용한 의료용 AI 제작이라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활동에서 이제 그 다량의 흉부 X선 사진을 가지고 그걸 딥러닝 시켜서 정상인의 사진과 폐렴 환자의 X선 사진을 이렇게 구분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의료기기를 만들고 그런 의공학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료기기를 연구하고 또 잘 만들기 위해서는 또 현장에서 임상의사로서의 경험이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직접 의료기기를 다루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고등학교에서 이와 같은 대회나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과연 저런 게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의 진로를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기록부의 경시대회가 기록 가능하지만 대학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시대회가 교과 프로그램 또는 다양한 형태의 행사로 다르게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예비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한다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네,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들어보니까 나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가한 모습이 다시 한번 감동적으로 느껴지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이렇게 중학교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말자, 이것만은 꼭 하자라는 주제로 한 가지씩
좀 이렇게 응원 메시지와 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기 멀리 계신 배진영 학생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걸 한다고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라거나 아니면 이걸 열심히 해도 나한테 플러스 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은 아마 내신 산출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하기도 했고 또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정시를 준비한다고 이제 내신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이를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걸로 말씀드리면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과목이 내신 산출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시에도 수시가 반영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면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김채윤 학생.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를 열심히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이제 내신 시험이 가장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당연히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중요한 내용은 필기해 놓아야 되는데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 매일매일 10시, 11시까지 자습을 하다 보면 집에 오면 매우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럴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또 중요해지는데요.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단기간 안에 할 일을 효율적으로 끝내고 일찍 잠에 드는 게 다음날 수업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수업 관련 내용은 곧 생활 패턴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플래너를 꾸준히 쓰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특히 하루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표시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을 이용한다면 하루에 낭비한 시간을 알 수 있고 다음날 반성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남는 주말이나 방학이나 시험기간 이럴 때는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방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방에 침대가 있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려 하면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에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좋아요 하면서 거기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공부하기가 편하고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가끔씩 다른 거 할 수 있어서 숨통이 조금 트여요 이런 얘기가 클 거예요. 진짜 집중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그다음에 학습 플래너를 이용하자라는 그런 팁을 주셨는데 나머지 두 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셨죠. 보니까 야자, 심자, 네. 맞습니다. 방해받지 않으려면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 옆에 계신 김동근 학생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둬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안고 계실까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경험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You cannot acquire experience by making experiments. You cannot create experience. You must undergo it. 이게 누가 했는 말이냐면 유명한 소설가 이방인을 쓴 사람이 유명하죠. 알베르 카미가 했던 말입니다. 간단하게 해석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돌파해서 겪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경험하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다이아몬드는 1000도 이상의 엄청난 열과 그리고 압력이 가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엄청난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극한의 상황이 없었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큰 역경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역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정말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그 알차고 보람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그 전에 학업과 성적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업과 성적 그리고 교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 쓰면서 학업과 성적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그 선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관심 분야를 찾고 그 분야를 여러 방식으로 탐구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에게 무엇이 맞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로를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많은 활동을 해보더라도 내가 앞으로 미래에 뭘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믿고 고등학교 입학해서도 이제 열심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젊음을 빛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정말 따끈따끈한 고등학교 때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 예비 고등학생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대학생 패널 세 분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과 관련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2022학년도에 중학생들에게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진 않습니다. 고교학점제에 준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중학생들은 중학교 생활에서 진로 탐색을 다양한 방면에서 경험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 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들으며 자신의 명확한 진학 진로 방향을 설계함과 동시에 어느 한 계열에 편중되지 않은 융합적인 진로 학업 설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곧 다가올 고등학교 생활, 오늘의 토크 콘서트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적 시행,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대구교육청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함께 노력하고 계십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마음껏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로 학업 설계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첫 번째 토크 콘서트가 종료되고 두 번째 토크 콘서트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듯합니다. 그럼 우리 세 분 대학생 패널과 함께한 토크 콘서트 아쉽지만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